일을 잘하고 인정도 받는데 왜 내 일은 점점 더 많아지기만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딜레마를 겪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현상 뒤에 숨어 있는 구조적인 원인을 한번 차분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나만 계속 바빠지지?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거니 아니면 잠시 업무가 몰렸나 보다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구나. 내 일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구나 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결코 개인의 운이 나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조직이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성과가 만든 덫.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낸 뛰어난 성과가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을 올가매는 덫이 되는지 그 메커니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성과를 내면 그에 대한 인정을 받고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진다. 아주 상식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조직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직 안에서 성과가 만들어내는 첫 번째 결과물은 보상이 아닙니다. 바로 신뢰죠. 그리고 그 신뢰는 곧바로 다음 업무, 즉 추가 업무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성과라는 건 어떤 일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음 업무를 누구에게 투입해야 할지 알려주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신호로 작동하는 거죠. 뛰어난 성과는 조직에 아주 명확한 신호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믿고 맡겨도 되겠다. 일을 주면 별다른 문제 없이 깔끔하게 처리한다. 그리고 처리 속도도 빠르다. 이 세 가지 신호가 확인되는 순간 일은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업무의 쏠림 현상이 누군가의 악의 때문에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이 효율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내리는 지극히 합리적인, 다시 말해 구조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조직이 생각하는 효율성이란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가장 적은 리스크로 일을 처리하는 것. 모든 의사결정은 사실상 이 하나의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관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택지는 명확해집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건 결과가 어떨지 모르는 말 그대로 리스크가 높은 선택지입니다. 반면에 이미 뛰어난 성과로 검증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건 가장 리스크가 낮은 아주 안전한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사람에게 일이 계속해서 집중되는 현상은 어떤 개인에 대한 불공정한 처사라기보다는 조직 전체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시스템의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구조적 선택인 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높아지고 조직 내에서 가치가 커질수록 오히려 개인의 자율성이나 자유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가 그 역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성과는 보통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계단처럼 단계적으로 증가하죠. 하지만 업무량은 다릅니다. 기존의 일을 계속 유지한 채로 새로운 일이 더해지는 누적작 방식으로 증가합니다.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비대칭이 발생하는 겁니다. 업무량이 누적되는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기존에 하던 일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거기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책임져야 할 범위까지 점점 더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아주 이상한 상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의 성과는 계속 늘고 있고 회사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원치 않는 일을 거절할 자유는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일은 자네가 아니면 안 돼. 어떻게 들리시나요? 최고의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말을 구조의 언어로 다시 해석해보면 그 의미가 사뭇 달라집니다. 이 일을 맡겼을 때 실패할 리스크가 가장 낮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물론 이건 깊은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직이 당신이라는 개인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의 고리가 건전한 성장이 아닌 소모로 바뀌는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차려야 할 가장 위험한 신호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건가? 아직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건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당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이 투입되는 구조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잘 할수록 일이 더 늘어난다는 이 현상 자체가 이미 당신이 과잉 활용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위험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업무량은 계속해서 늘고 책임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데 정작 그 일에 대한 당신의 결정권, 즉 권한은 조금도 늘지 않고 제자리걸음일 때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이 상태는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역량이 조직을 위해 그저 소모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은 핵심적인 통찰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과 잘 쓰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을 잘하는 능력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진짜 문제는 그 능력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입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 쓰이는 것과 조직의 편의를 위해 소모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 왜 더 바빠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견고한 구조는 어떻게 개인을 그 안에 계속 머무르게 만드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